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새로운 미국 시대가 왔다며 통합을 강조하며 지난 1년 동안의 경제 분야 성과와 이민 정책에 대한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박동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 회장이 취임 5개월 만에 돌연 자진 사퇴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조셉 테스타 의원이 29일 별세하면서 후임자로 폴 김 교육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러싱 먹자골목을 지나는 머레이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역 보수 공사가 오는 3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미국행 승객들에 대한 사전 보안 인터뷰가 실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새로운 미국 시대가 왔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의 경제 분야 성과를 강조했으며 이민 정책에 대해 4대 원칙을 제시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8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취임 이후 24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이 인상되고 있으며 감세 정책으로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경제 분야 성과를 첫 번째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 대해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메리트 기반의 이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경 장벽 건설, 비자 추첨제 폐지, 연쇄 이민 폐지 등을 강조했습니다. This vital reform is necessary not just for our economy, but for our security and for the future of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조만간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만과 양보는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 국민들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CNN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22%에 달해 전체의 70%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이라는 대답은 28%에 그쳤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박동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 회장이 사퇴했습니다. 박 회장은 취임 5개월 만에 돌연 자진 사퇴서를 협회에 제출했습니다. 30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평통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직접 작성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회장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병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사퇴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 회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민주평통 사무처가 박 회장의 후임을 임명할 때까지 당분간 김도형 간사가 회장 대행을 맡아 비상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박 전 회장은 그동안 뉴욕 한인 수산인협 회장, 뉴욕 호남 향후 회장, 엄홍길 뉴욕재단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9월 2년 임기에 제18기 민주평통 뉴욕협의 회장에 취임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에 또 한 명의 시의원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고령 시의원인 조셉 테스타 의원이 29일 별세하면서 후임자로 폴 김 교육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말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던 팰리세이드 파크의 데스타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시의원 자리 6석 중 1석이 공석이 되면서 후임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위원회가 오는 6월 시의원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지명할 예정이었던 폴 김 교육위원이 현재 후임자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 위원회가 김 의원을 데스타 의원의 후임자로 지명할 경우 다음 달 28일 열리는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 원례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에는 이종철 부시장과 크리스 정 의원 등 2명이 활동하고 있어 김 의원이 가세할 경우 타운 의회 전체 시의원의 절반이 한인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한편 고인이 된 데스타 의원은 1950년에서 53년 한국전 당시 미 육군으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근무한 제향 군인 출신입니다. 플러싱 먹자 골목을 지나는 머레이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역 보수 공사가 오는 3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주 커뮤니티 연락관 아타드 엘리는 뉴욕 한인 학부모회의에 서한을 보내 플러싱 머레이힐 역에 엘리베이터와 화재 경보기, 보안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보수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 86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이번 공사는 각 방향 플랫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며 LED 조명 등을 설치하고 새 통신 장비와 화재 경보기, 보안 카메라, 전력 공급을 위한 전기 시스템을 갖추고 새 페인팅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공사는 내년 봄 완공 예정이며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오는 2월 6일 낮 12시 15분 머레이힐 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플러싱 한인 식당들이 몰려있는 이른바 먹자골목 중심에 위치한 머레이힐 역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이 역 외벽에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인종차별 낙서가 발견돼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미국행 승객들에 대한 사전 보안 인터뷰가 실시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달라는 미 연방교통보안청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미국행 승객들은 전용 카운터에서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1일부터 모든 미국행 항공편 승객들에 대해 사전 보안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사전 보안 인터뷰는 항공사 보안 직원이 체크인 카운터에서 대기 중인 승객을 찾아가 미국 방문 목적과 여행 기간, 현지 체류 주소 등을 묻는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안 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미심쩍은 행동을 할 경우 요주의 승객으로 분류돼 2차 보안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국행 승객 전용 카운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4월 25일부터 미국행 탑승객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교통보안청이 지난 6월 테러 등에 대비한 긴급 항공보안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에 취항하는 180개 항공사에 탑승객 보안 검색을 강화해달라는 보안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에도 수거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세부 규정과 시행 후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사 RRS에 1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Save as you throw SAYT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전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장려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SAYT 프로그램은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수도요금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기준으로 매달 수거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캐서린 가르시아 시 청소국장은 통상적으로 수도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한 후 물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쓰레기도 종량제가 시행되면 같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수거료는 쓰레기통 개수 또는 무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 1,200개 도시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균 수거료는 매달 40달러에서 50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교량들의 구조적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전체 교량 중 10%가 결함이 있으며 이용 빈도가 높은 뉴욕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에 총 1,837개 교량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보수공사 비용은 6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미 도로교통건축협회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교량의 수가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교량 수에서 결함 교량의 비율은 10.5%로 전국 14위를 기록했습니다. 결함 교량 중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25개 가운데 22개는 뉴욕시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하루 평균 13만 5천여 대가 이용하는 브루클린 브릿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브루클린 9개, 브롱스 6개, 퀸즈 3개, 맨하탄 2개 등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교량 중 25개는 당장 철거한 후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뉴욕주 전체 교량 17,456개 중 19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느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교량이 가장 많은 주는 아이오와 펜실베니아, 미주리, 일리노이, 뉴욕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연방고속도로안전청은 전국 도로와 교량 등 기간 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의 모든 경찰들이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경의 바디 카메라 착용 의무 규정이 예정보다 1년 앞당겨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까지 모든 순찰 경관과 형사들에게 바디 카메라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2,470대의 바디 카메라가 각 일선 형사와 경관들에게 지급되는데 오는 12월까지 18,000대 지급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바디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 재생 작업 등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도 진행됩니다. 바디 카메라는 경찰의 과잉 폭력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의 무고한 불평 신고로부터 경찰을 지키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바디 카메라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며 이를 통해 뉴욕시는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존슨 시의장도 경찰과 시민 사이 공고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바디 카메라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범죄율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정책 도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부분의 맨하탄 통근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통근자들이 이동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하탄 통근자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 교통정책연구그룹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혼잡세 부과 지역을 오가는 맨하탄 통근자는 전체 맨하탄 통근자의 3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통근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 맨하탄 혼잡세 구역으로 통근하는 차량 운전자는 소득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이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 등이 포함된 뉴욕주 하원 40선거구의 경우 주민 중 4%가 혼잡세를 내야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37,020달러로 지역 중간 28,435달러보다 $10,000 가까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의 경우 센서스국의 20년 전의 통근 패턴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지금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30분의 1이라는 수치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인천 세관에서 미국발 마리화나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엄연히 마리화나가 불법이고 마리화나를 한국에서 받는 사람은 물론 미국에서 보낸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인천공항에 해외 직구로 들어온 마리화나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리화나는 13.6kg으로 전년보다 60% 늘었는데 이 가운데 유럽과 미주에서 보낸 마리화나가 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리화나 취급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대마가 합법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나라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제품으로도 판매가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한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호형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우편으로 한국에 마리화나를 보낼 경우 받는 사람은 물론 보낸 사람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 본인은 약간 실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약류를 한국으로 보냈거든요. 네. 보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사실 좀 들어갔어요. 빨리 오랄 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보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처벌받죠.
LA 총영사관은 마리화나 사용이나 매매로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한국 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기호형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1월 한 달 동안 인천공항에서의 마리화나 적발량은 평소보다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국 기업이 개발한 친환경 스마트 쓰레기통이 LA를 비롯한 미국 내 길거리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IT 기술 접목으로 도시 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국 업체가 개발한 스마트 쓰레기통이 미국 사회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 클린큐브 제작업체 이큐브랩은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시에서 주최한 쓰레기 수거 제품에 대한 입찰에서 미국 회사를 제치고 1,5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클린큐브는 신재생 에너지와 IT 기술 등이 결합된 최첨단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으로 쓰레기 적재량과 상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수거 같은 거 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거 경로랑 수거 일정 같은 거를 좀 도시들한테 구축해줘가지고 운영 비용 같은 거 좀 줄이면서 수거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관리자가 클린큐브 쓰레기통의 압축률을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실제 쓰레기 양보다 최대 8배 압축해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쓰레기통의 적재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초음파 적재량 감지 센서 클린캡을 일반 쓰레기통에 부착하면 실시간으로 폐기물 관련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큐브랩은 볼티모어시 이외에도 워싱턴 DC와 보스턴 등 동부 도시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등 미주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LA 카운티의 허모사 비치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4곳에 클린큐브 쓰레기통이 설치된 상태며 이큐브랩은 LA시 위생국과 도시 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환경과 공익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스마트 쓰레기통 기술의 미국 내 확산은 주민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녹색 기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대사직 후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이 차 교수를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하고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통보해 아그레망까지 받았지만 연말에 대북 정책을 놓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대사직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차 교수가 북한에 제한적 선제 타격을 가하는 블러디 노즈 전략에 반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 경찰은 오늘 불법으로 총알 5천여 발을 사들이려 했던 버지니아 공대 재학생 윈송 자오를 체포했다고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자오는 또 허가 없이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방탄조끼도 물색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총기 난사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관측했습니다. 자오는 미국 시민권이 없으며 중국에 가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 공대는 곧바로 자오를 퇴학 조치했습니다. 29일 브롱스에서 건물주와의 말다툼 끝에 칼을 휘두른 50대 세입자가 경찰 총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롱스 벨모트 프로스펙트 애비뉴와 이스트 181스트릿에 있는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칼을 들고 있는 52살의 남성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응하지 않자 6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총에 맞은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가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혈압 측정기를 5개 보로 곳곳에 설치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시 전역에 선정된 약국과 시 정부기관 건물 등에 셀프 혈압 측정기를 비치하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00대씩 모두 3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보건국 측은 주민들이 이용한 혈압 측정기 결과 자료는 뉴욕 시민들의 혈압 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로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부는 날씨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